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인구의 자연 감소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비상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자연 감소가 시작돼 지난해에는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1,761명이나 더 많았습니다. 특히 출생아가 줄면서 익산 지역 초등학생 수는 군산에 비해 갈수록 적어지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모포, 남원과 대하를 잇는 광역철도망 구축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군산항과 새만금항을 중심으로 물류 산업선을 강화하는 한편 여객과 관광 철도망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 인구의 자연 감소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비상입니다. 익산의 한 시민사회단체가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자연 감소가 시작된 이후 지난해에는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1,761명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출생아가 계속 줄면서 익산 지역 초등학생 수는 군산보다 더욱 적어지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인구의 자연 감소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처음으로 발생한 시점은 지난 2016년. 당시 출생아는 2,010명, 사망자는 2,046명으로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36명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출생아가 1,010명으로 반토막 났고 사망자는 2,771명으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1,761명이 많았습니다. 올해도 지난달 말까지 익산 지역 출생아는 729명에 그쳤지만 사망자는 1,924명을 기록하고 있어 자연 감소 현상은 여전합니다. 최근 5년 새 출생아가 48% 이상 크게 줄면서 익산 지역 초등학생 수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익산의 초등학생이 군산보다 적어진 시점은 지난 2018년부터. 당시에는 익산이 군산보다 95명이 적었지만 지난해에는 군산 14,384명, 익산 13,049명으로 격차는 1,033명까지 벌어졌습니다. 익산은 군산보다 전체 인구가 10,000명 정도 많아도 오히려 초등학생 수가 적은 겁니다. 이는 허리층인 30, 40대 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자연 감소가 좀 심각한 것은 출산 연령대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인근 전주나 군산에 비해서도 30, 40대 인구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익산의 지난달 말 기준 연령대별 인구 분포도를 보면 출산이 가장 활발한 30대의 경우 25,934명으로 전체의 9.6%에 그쳤습니다. 반면 군산 인구의 허리층은 오히려 익산보다 3,938명이 많습니다. 익산시 인구 정책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30대 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그런 합의나 나름대로 조건을 내세우지 않으면 출생아 수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연 감소 가속화에 초등학생도 줄고 있는 익산시. 도시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실효성이 있는 정책 수립에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전라북도가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 연내 입법을 위해 13개 중앙부처와 조정회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29개 주요 특례과제 중 첨단과학기술단지와 고령친화복합단지 조성, 원격의료 특례 등 16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의 긍정적 의견을 이끌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민 분야 특례와 K-팝 국제교육학교 설립 등은 행정안전부와의 부처 협의안 작성 전까지 관련 부처를 설득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다음 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된 후 오는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넘어갑니다. 국립새만금 수목원이 오는 2027년 개원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이 당초 요구했던 내년도 새만금 수목원 예산은 221억 원이었지만 70%는 삭감되고 65억 원만 반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70% 예산이 삭감되면서 내년에 토목과 조경, 건축 등 공사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새만금과 전주를 잇는 고속도로 사업을 감사원이 들여다봅니다. 감사원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새만금과 전주 고속도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특정 감사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내년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예산은 국토부가 1,191억 원을 요구했지만 334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올해 도내에서 생산될 쌀이 작년보다 줄어들 전망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57만 5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7.5%가 줄었습니다. 도내 벼 재배 면적은 10만 7천 헥타르로 지난해보다 5.6%가 감소했고 시바르당 생산량도 536kg으로 지난해보다 2%가 줄었습니다. 전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443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전북을 방문한 비율은 1%에 그쳤습니다. 반면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81.8%에 달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지방 방문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수도인 도쿄도의 관광객 방문 비율이 50%를 밑돌고 있습니다. 군산문화재단 설립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전북도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부 부처 규칙에 따라 군산문화재단 설립을 허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단은 문화사업 진흥을 도모하고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이 추진됐습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설립 허가와 법원 등기, 직원 채용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며 이사장은 강임준 시장이 맡습니다. 피감기관으로부터 음식 대접을 받은 윤영숙 도의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윤영숙 도의원이 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수사 결과를 최근 도의회에 통보했습니다. 공직자는 피감기관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대가성과 상관없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윤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은 신준섭 전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이 윤 의원, 스포츠용품업체 대표 A씨와 소고기를 먹은 후 음식값 13만 1,000원을 개인 신용카드로 계산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익산시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장경호 의원에 대해 공개 사과로 결정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장 의원에 대해 전체 의원 표결 결과 찬성 15표, 반대 7표, 기권 2표로 공개 사과로 의결했습니다. 손진영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익산시 생활임금액 미적용 근로자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42건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오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군산 새만금 지킴이 범시민위원회와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관할권과 관련해 오늘 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김관영 도지사의 중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전라북도의 입장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전라북도는 무사안이란 태도를 버리고 새만금 3개 시군의 상생협치 중재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지역 분쟁을 선동하는 김제의 선소유권 주장에 대해 전라북도가 강경하게 제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산시가 군산과 목포, 남원과 대야를 잇는 광역철도망 구축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6년 마련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군산항과 새만금항을 중심으로 물류 산업선을 강화하고 여객과 관광철도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대야역에서 군산항을 잇는 국가산단 인이철도. 지난 2012년 6,100억 원을 투입해 공사에 들어간 지 8년 만에 개통됐습니다.
대하역에서 새만금 신항까지 있는 새만금항 인이철도 사업도 2년 전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서해안을 따라 경기도에서 군산까지 이어지는 서해선과 장항선, 새만금선도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돼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의 철도망 구축은 물류 기능에 맞추다 보니 사실상 여객이나 관광에는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상황. 군산시는 군산과 목포에 이어 서해안 남북축을 완성하고 남원에서 새만금항을 잇는 광역철도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항선도 사실 이제 복선화되면서 국가에서 계획하고 있는 서해안 축, 서해선부터 출발해서 군산, 목포선까지 이루어지는 한 축에 새만금까지 넣어서 하는 부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새만금항부터 출발을 해서 남원까지 이어지는 전북 내륙의 어떤 그런 관광도 활용할 수 있는 축이라든지. 이 철도망이 구축되면 남북축과 동서축이 연결돼 옥산의 남군산역 신설 추진도 가능해집니다. 남군산역은 도심권에 위치해 있어 새만금까지 고속화를 위한 논리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익산까지 다니는 KTX를 우리 새만금까지 연결하는 안, 그다음에 복선화되면서 장항선으로 내려오게 되는 그런 고속철도를 다시 저희 새만금까지 연결하는 그런 안들을 저희가 논리를 좀 부강을 해서 이번 국가계획에 반영을 시키겠다라는 목표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3년 뒤 수립되는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추진합니다. 여객과 관광에서 뒤처진 군산철도, 국가계획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정책 개발을 위한 근거 마련이 무엇보다도 필요해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문을 닫은 도내 가금 농장이 1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도내에서 닭과 오리 등을 기르는 가금 농가 115곳이 폐업했습니다. 이는 경기와 충남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많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21년 61곳이 폐업하고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27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도내 산사태 취약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에 따르면 도내 산사태 취약지는 지난 2019년 1,956곳이었지만 올해는 2,348곳으로 5년 새 508곳이나 늘었습니다. 이처럼 도내에서 산사태 취약지가 크게 늘어난 것은 긴 장마와 집중호우 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도내 학교 17곳은 스쿨존 내에 초고압선이 지나고 있어 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15만 4천 볼트 이상의 초고압선이 지나는 학교는 초등학교 8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2곳 등 모두 14곳입니다. 특히 34만 5천 볼트 이상의 초고압선이 200m 이내로 지나는 학교도 3곳인 것으로 나타나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잦은 병해충 발생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던 진포로의 가로수 자엽자두나무가 사라지고 새로운 수종으로 바뀌게 됩니다. 군산시는 내년에 5천만 원을 들여 이마트 사거리부터 엑스마트 사거리까지 1.16km 구간의 자엽자두 가로수 160그루를 이식하거나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새로운 가로수 수종을 선정해 이식할 계획입니다. 자엽자두나무가 가로수로 심어진 곳은 군산에서 진포로가 유일하며 해충 발생이 잦은 탓에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익산에서 또다시 농기계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익산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10분쯤 오산면 논에서 작업하던 콤바인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9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앞서 익산에서는 지난 11일 용동면 논에서 탈곡 작업을 하던 콤바인이 불에 탔습니다. 군산시가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군산시를 만들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제1회 화학안전주간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행사는 군산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안전한 군산 만들기 컨퍼런스와 영상시사회, 2차 전지 2회 특강, 생활 속 화학물질 안전교육 등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산시는 화학물질 취급업소 정보와 비상대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화학물질 관리지도 앱을 적극 알릴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투표 신청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남원시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시민 A씨가 주민 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A씨는 최 시장의 학력 허위 공포, 논문 표절 의혹, 춘향, 영전 문제 등을 주민 소환 이유로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결격 사유가 없으면 조만간 주민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서명부를 전달하고 주민 소환 절차를 공고할 예정입니다. 올해 도내 교육 예산이 정부의 교부금 감소로 크게 줄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정부로부터 받은 보통 교부금이 당초 계획보다 5,824억 원, 14.4% 감소할 예정입니다. 내년 교부금도 5,628억 원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올해 당초 예산은 4조 6,787억 원이고 1차 추경에서 2,231억 원을 증액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통합교육재정 안정화기금과 자체 조정액으로 일부 충당하고 일부 사업을 정비해 축소 폐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리산 뱀사골 단풍이 이달 말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남원시에 따르면 뱀사골 단풍은 현재 20에서 30%가량 물들었습니다. 남원시는 단풍철을 맞아 오는 21일 뱀사골 반선 주차장에서 제44회 지리산 뱀사골 단풍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하늘길이 동계운항 조정에 따라 축소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과 제주 간 항공운항이 오는 29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기존 4차례에서 3차례 왕복으로 줄어듭니다. 동절기 운항 신청 당시 진에어와 이스타항공 모두 각각 2차례 운항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했지만 군산공항은 코로나19 이전인 하루 3차례 운항 슬롯으로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전북도와 협의해 하루 4차례 운항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익산CC에서 지난 12일부터 나흘간 열린 한국 여자 프로골프 챔피언십 대회에 전국에서 2만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대회를 보기 위해 방문객이 몰리면서 익산CC 갤러리 플라자에 지역 특산물 등 홍보 부스 4개를 운영했습니다. 또 대회 주최 측인 동부건설과 한국토지신탁은 골프 인재 육성에 써달라며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 우승은 방신실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익산 등에 정착하는 청년 농업인은 스마트팜 창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농촌 인구를 늘리기 위해 인구 감소 지역에 정착할 청년 농업인에게 스마트팜 창업 비용의 70%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익산을 포함한 도내 11개 시군이며 온실 신축과 재배시설, ICT 장비 구축 등 스마트팜 조성에 필요한 기반 구축에 최대 4억 4천만 원까지입니다. 아울러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 재배작물 선택과 전문 지식 습득 컨설팅, 지역 정착 교육도 제공합니다. 익산시가 오는 25일부터 나흘간에 걸쳐 대한민국 도시혁신 산업박람회 거점시설 투어를 진행합니다. 이 기간에는 전국 자치단체 실무자들이 참여해 익산시 도시의 재생 사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들이 견학할 거점시설로는 익산 청년시청을 비롯해 문화예술의 거리와 음식식품교육문화원, 중매석 커뮤니티센터, 글로벌 문화관 등입니다. 또 주민 거버넌스를 통해 제작된 업사이클링 컵홀더 제작 등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제1회 익산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오는 2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창업경진대회는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고 지역 창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펼쳐지고 오는 11월 7일 원광대학교에서 열리는 본선에서 최종 수상자 10개 팀이 선정됩니다. 군산시 수송동에서 2023 수송동 아나바다 장터가 지난 14일 열렸습니다. 이번 아나바다 장터에서는 쓰지 않는 물건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들을 저렴하게 판매해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수익금을 자율기탁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번 장터에서는 5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도에서 출발해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맑겠습니다. 익산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